한양 서소문 밖이었습니다. 성문을 나서면 길이 하나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오가고 나그네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 길 끝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술 파는 과부집이라 불렀어요. 기와는 반쯤 깨져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어요. 바람이 불면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술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주가 맛있어서도 아니에요. 싸니까요. 한양에서 제일 쌌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2푼, 다른 주막의 절반값이었어요. 주머니 가벼운 보부상, 품새 받은 막일꾼, 노름에 털린 한량. 그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월이. 나이는 30즈음으로 보였어요.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때는 꽤 고왔을 얼굴이었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 소리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술독에 절어 얼굴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언제나 헝클어져 있었고요. 옷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월이는 술상 앞에 엎어져 있었어요. 빈 사발이 4개.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심한 꼴이었어요. 술집 주모가 손님보다 더 취해 있다니요. 월이 전현, 오늘도 취했네. 손님 하나가 혀를 찼어요. 보부상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저러다가니 썩어 죽겠어. 옆에 있던 막일꾼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게 무슨 주모야. 술 파는 년이 술을 더 처먹어. 남편이 죽고 나서 저렇게 됐다며? 원래는 번듯한 집 첩이었다나. 남편 죽고 쫓겨나서 주막 차렸대. 에휴,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구제불능이야. 손님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야, 술 더 내와. 한 사내가 소리쳤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장터 건달 같았어요. 야, 월이 못 들어? 상을 탁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월이가 움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가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풀어진 저고리끈, 삐딱한 치마, 술독 앞으로 걸어갔어요. 2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손님, 여기요? 술병을 들었습니다. 사발에 따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반은 상 위에 쏟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에이, 더럽게 못 사는 년. 건달이 욕을 내뱉었어요. 월이는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한심하고 불쌍하고 아무 쓸모없는 술 주정뱅이 과부라고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자정이 넘으면 한양포도청 포졸들이 이 허름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몰래요. 아무도 모르게. 관복도 입지 않고 평복 차림으로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주막 뒤편 담장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무도 쓰지 않는 문이었어요. 근데 밤이 되면 그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2, 3, 많을 때는 5. 월이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몰라요. 창문에 두꺼운 천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3-4번. 어떤 달은 매일 밤 왔어요. 왜? 술 주정뱅이 과부한테 무슨 볼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월이가 포졸들한테 몸을 파는 걸까?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포졸들 눈빛이 달랐거든요. 술집 여자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공손했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윗사람을 대하듯이요. 관청의 포졸들이 술 주정뱅이 과부한테 고개를 숙인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주막 안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월이가 비틀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빗장을 걸었습니다.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정, 월이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비틀거림이 없었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어깨가 펴졌습니다. 고개가 들렸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습니다. 이번엔 정돈이 됐어요.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술에 절은 과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충혈이 사라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눈빛이요. 서리빨 같았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취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했어요. 칼날 같았습니다. 뒷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똑, 똑, 똑. 3번. 월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만 보였어요. 그들이 월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그들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참는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 쥐새끼를.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연기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과부, 한심한 년, 쓸모없는 년. 그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무슨 원한이 있길래 10년이나 기다린 걸까요?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월이가 아니었어요. 서유나, 한양 북촌 명문가, 호접한 서서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10년 전 한양 북촌, 기와지붕이 즐비했습니다. 높은 담장, 웅장한 대문, 양반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집이 있었습니다. 서대감 댁, 서대감, 본명 서정환, 당시 호조 판서였어요. 나라 살림을 맡은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렴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편에 섰어요. 부당한 일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대감은 진짜 어른이야. 저런 분이 더 높이 올라가셔야 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유나. 18살.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초롱초롱한 눈.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 유나가 마루에서 뛰어내렸어요. 대문 앞에 가마가 섰습니다. 서 대감이 퇴청하고 돌아왔어요. 유나야. 서 대감이 웃었습니다. 딸을 보면 항상 눈가에 주름이 졌어요. 오늘 뭐 했느냐? 글 읽었어요. 그리고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디 보자꾸나. 유나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산수화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우리 딸 솜씨가 늘었구나. 정말요? 그럼 이 아비누는 틀림없다. 유나가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매일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퇴청하면 마중 나갔어요. 저녁 밥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유나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유나를 키웠어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내 전부다. 아버지가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느냐? 뭔데요? 너다, 유나야. 유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품이 따뜻했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대문이 쾅 열렸어요. 유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밖이 시끄러웠어요. 고함 소리, 발자국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유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횃불이 보였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마당에 가득했어요. 금부도사들이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 중죄인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에요. 서정환을 잡아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뛰어나갔어요. 마당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금부도사 2명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서정환, 영모죄로 체포한다. 영모? 무슨 영모? 증거가 있다. 청나라와 내통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밀서가 발견되었다. 그건 누명이오. 조작이란 말이오.
아버지가 발버둥 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금부도사들이 아버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달려갔어요. 누군가 유나를 막았습니다. 팔을 잡혔어요. 나요, 아버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걸. 유나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남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게 사흘 뒤 아버지가 처형됐습니다. 영모죄, 대역죄, 삼족을 멸하는 죄였어요. 서대감댁은 불탔습니다. 재산은 몰수됐어요.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나는요. 노비가 됐습니다. 관비로 팔려갔어요. 18살 교수가 하루아침에 종이 된 거예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이었습니다. 관아의 부엌에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길었습니다. 밥을 했어요.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등이 휘었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인연이 밥을 이렇게 태워? 뺨을 맞았어요. 빨래가 왜 이 모양이야? 또 맞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말을 떠올렸어요. 살아남아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남아야 해.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유나는 23이 됐습니다. 어린 티가 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나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행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아의 아전들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 그거 알아? 뭘? 옛날에서 대감이란 사람 있었잖아. 영모로 죽은.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아, 그 호조판서? 청렴하다고 유명했던? 근데 그거 누명이었대. 뭐? 진짜야? 서대감을 모함한 놈이 있었대. 누군데? 이판서. 지금 형조판서 하는 이상욱이. 그놈이 서대감 자리 뺏으려고 밀서 조작했대.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그 밀서 쓴 놈이 죽기 전에 불었대.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판서, 이상욱.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불에 달군 쇠처럼 아버지를 죽인 자, 가문을 멸문시킨 자, 저를 노비로 만든 자. 그날 밤 유나는 결심했어요.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한밤중에 관아를 빠져나왔어요. 맨발로 달렸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열흘을 걸었어요. 산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풀뿌리를 먹었어요. 그렇게 한양에 도착했어요. 서소문 밖.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신분을 바꿨습니다. 서유나는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월이, 술 파는 과부, 남편이 죽고 쫓겨난 불쌍한 여자. 왜 하필 주막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판서, 이상욱, 그 자의 집이 서소문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서소문을 지나다녔어요. 주막은 그 길목에 있었어요. 언젠간 이판서가 이 주막에 들릴 거였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술 주정뱅이, 한심한 과부, 아무것도 아닌 여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존재. 매일 술을 마시는 척 했어요. 취한 척 비틀거렸습니다. 손님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참았어요. 5년을 노비로 살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5년이 더 지났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간 술 주정뱅이 과부 노릇을 했습니다. 10년간 이판서를 감시했어요. 10년간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주막을 연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월이는 완벽한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한심한 과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판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판서는 형조판서였어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득실거렸어요. 호위무사도 있었습니다. 과부 혼자서 어떻게 그런 자를 상대하겠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주막문이 열렸어요.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체격이 좋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 한 사발 주시오. 머리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예. 술을 따랐습니다. 반은 쏟았어요. 늘 하던 대로. 아이고. 죄송. 그런데 그 남자가 워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기 잘하시오. 워리의 손이 멈췄어요. 네? 술 주정뱅이 연기 말이오. 꽤 그럴듯하더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워리가 웃었어요. 취한 척. 무슨 소리예요, 손님? 나를 속일 생각 마시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당신 눈빛은 술에 절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야. 워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오? 박무영. 포도대장이요. 포도대장. 포도청의 수장.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 왜 저한테 오셨소?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밤마다 이상한 자들이 드나든다고. 그건 걱정 마시오.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박무영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 판서를 잡고 싶소. 워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이상욱. 그자가 얼마나 썩은 놈인지 아시오? 뇌물, 살인, 조작. 못하는 짓이 없소. 근데 증거가 없어. 그자가 다 없앴거든. 그래서요? 당신이 도와주시오. 제가요? 당신 서연아 아니요? 서정환 대감의 딸. 워리가 굳었습니다.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10년 전 일도,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워리는 말을 잃었어요. 이 남자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서 대감은 억울하게 죽었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손을 못 댔어. 박무영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같이 잡읍시다. 이 판서를. 어떻게요? 당신은 여기서 정보를 모으시오. 이 판서 부하들이 이 근처를 지나다니잖소. 술 취하면 입이 가벼워져. 그때 정보를 빼내는 거요. 그리고요. 내가 뒷받침하겠소. 포졸들을 보내줄 테니 밤마다 와서 정보를 가져가게. 워리는 생각했어요. 믿어도 될까?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판서를 잡을 수 없었어요. 좋소. 하겠소. 그날부터였어요. 밤마다 포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게 그렇게 7년이 더 지났습니다. 워리는 정보를 모았어요. 이 판서 부하들이 주막에 왔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취하면 떠들었습니다. 이 판서, 어른이 또 한 건 하셨대. 뭘? 청나라 상인한테 뇌물 받았대. 엄청난 양이야. 워리는 듣는 척 안 하면서 다 들었어요. 술 따르면서, 치우면서, 엎어져 자는 척 하면서 밤이 되면 포졸들에게 전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증거가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주막문이 열렸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5명. 야, 술 가져와. 워리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예, 손님. 그때 봤습니다. 한가운데 앉은 남자, 50대. 뚱뚱한 체격, 작은 눈, 두꺼운 입술, 비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욱, 이판서, 10년 만이었어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금부도사들 뒤에 서 있던 남자. 아버지가 끌려갈 때 웃고 있던 남자. 그자였어요. 워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목을 따고 싶었어요. 그 비단옷에 피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손님,
술이요. 월이가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또 쏟았어요. 에이, 인연이. 부하 하나가 투덜거렸어요. 술도 제대로 못 따라? 죄송해요. 이판서가 월이를 흘끗 봤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 그냥 한심한 주모로만 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봐라. 날 무시해라. 그게 내 계획이니까. 이판서 일행이 술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랐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대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가 물었어요. 어떻게 되긴 다 처리했지. 이판서가 코웃음 쳤습니다. 장부는요? 내 서재 비밀 금고에 있어. 그거 있으면 나한테 뇌물 준 놈들 전부 목이 달아나지. 부하들이 낄낄거렸어요. 역시 대감이십니다. 월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취한 척 엎어져서. 장부, 비밀 금고, 서재. 드디어 잡았어요. 결정적인 정보를. 그날 밤 포졸들이 왔습니다. 장부가 서재 비밀 금고에 있대요. 박무영에게 전했어요. 잘했소. 이제 됐소. 바로 잡을 수 있어? 아직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해. 그리고 들어갈 방법도. 어떻게요? 당신이 직접 가야 하오. 제가요? 이판서 저택에 잠입해서 금고 위치를 확인하시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월이는 이판서 저택에 잠입했어요. 밤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하인 복장으로 위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서재를 찾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서재는 넓었습니다.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굴러다녔습니다. 금고, 어디 있지? 벽을 더듬었어요.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 봤어요. 책장 뒤 이상한 틈이 있었습니다. 살짝 밀었어요. 책장이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금고였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못 열어. 하지만 위치는 확인했어.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판서의 책사. 아까 주막에서 봤던 얼굴. 넌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켰어. 어떡하지? 저는 잠깐. 너 어디서 봤는데? 책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주막진년 아니야? 끝이야. 다 끝났어. 그때 월이가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휙 휘둘렀어요. 책사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 책사가 쓰러졌어요. 월이가 뛰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았어. 일단 살았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책사가 깨어나면 다 말할 거예요. 주막집년이 잠입했다고. 이판서가 주막으로 올 거예요. 잡으러.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고 위치 확인했어? 예, 서재 책장 뒤에 있어. 주소. 오늘 밤이요. 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이판서를 잡소. 그날 밤 자정. 이판서 저택 앞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저택을 에워쌌어요. 20명, 30명. 횃불이 밤을 밝혔습니다. 박무영이 앞장섰어요. 이상우, 나와라.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판서가 나왔어요. 잠옷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누군 줄 알고. 형조판서 이상우. 뇌물수수, 살인교사, 문서 조작 혐의로 체포한다. 뭐? 증거가 있어? 있어. 박무영이 손을 들었어요.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 서재 금고에서 가져왔소. 여기 다 적혀 있더군. 누구한테 얼마 받았는지, 누굴 죽였는지. 이건 조작이요! 조작? 박무영이 웃었어요.
10년 전에 서정환 대감한테 씌운 누명처럼 이 판서가 굳었습니다. 서정환? 기억나시오? 호조 판서. 당신이 모함해서 죽인 사람. 그건 밀서 조작했지? 그 밀서 쓴 자한테 돈 줬지? 다 알고 있소. 이 판서의 다리가 풀렸어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자였습니다. 허름한 옷, 헝클어진 머리, 술 냄새가 나는 과부. 아니었어요. 등이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서리빨 같았어요. 머리가 이 판서 앞에 섰습니다. 이 판서가 올려다봤어요. 너 주막집년 아니야? 워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주막집년. 뭐야? 왜 여기? 10년이요. 워리가 말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소. 이 순간에. 뭔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아시오? 이 판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는 표정. 워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유나. 이 판서의 눈이 커졌어요. 서유나? 서정환 대감의 딸이요. 이 판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엉덩이를 땅에 끌면서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어. 관비로 팔려가서. 안 죽었소. 살아남았소. 워리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소. 살아남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소. 복수하려고. 이 판서가 벌벌 떨었어요.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워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10년 전에 내 아버지도 그렇게 빌었을 거요.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그건 당신이 들어줬소? 이 판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는 죽었소. 억울하게. 당신 때문에. 워리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비수였습니다. 날이 번뜩였어요. 이제 내가 끝내겠소. 비수를 들어올렸어요. 이 판서의 목을 향해 멈추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무영이었습니다.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이놈은 죽어 마땅하오. 알어. 하지만 당신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상관없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당신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겠소? 워리의 손이 멈췄어요. 당신 아버지는 살아남으라고 했소. 죽으라고 한 게 아니요. 그건 이놈을 죽이면 당신도 죽소. 살인죄로. 그게 당신 아버지가 원한 거겠소? 워리의 손이 떨렸어요. 비수가 흔들렸습니다. 법으로 처리하겠소. 반드시 죽이겠소. 하지만 법으로. 박무영이 워리의 손을 잡았어요. 비수를 내려놓으시오. 워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비수가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끌고 가라. 박무영이 명령했어요. 포졸들이 이 판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고 갔어요. 이 판서가 발버둥 쳤어요. 살려줘! 제발! 다 줄게! 돈 줄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끝이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린 복수. 드디어 끝났습니다. 워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워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서. 잘했다. 유나야. 열흘 뒤 이 판서가 처형됐습니다. 뇌물수수, 살인교사, 문서조작. 수십 가지 죄목이 밝혀졌어요.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저런 놈이 판사였다니. 천벌이야. 천벌. 그리고 서정환 대감의 억울함도 밝혀졌습니다. 영모죄는 조작이었어요. 밀서는 가짜였습니다. 서대감은 무고했어요. 임금이 교지를 내렸습니다. 서정환의 관직을 복원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노라. 서대감 댁이 다시 세워졌어요.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유나, 노비 신분이 풀렸어요. 양반의 딸로 복권됐습니다. 축하하오? 박무영이 찾아왔어요. 워리는, 아니, 이제 서유나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 규수의 옷. 고맙소. 도와줘서. 내가 도운 게 아니요. 당신이 해낸 거요. 그래도 혼자서는 못했을 거요. 박무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나도 숨긴 게 있어.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무영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어요. 암행어사의 마패. 나는 포도대장이 아니었소. 네? 암행어사요. 임금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유나가 굳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임금께서 알고 계셨소. 서대감의 억울함을, 이 판서의 죄를. 그런데 왜 10년이나 증거가 없었소. 이 판서는 교활했어. 증거를 다 없앴거든. 그래서 기다린 거요. 저를요? 그렇소. 당신이 나타나길. 유나는 말을 잃었어요. 임금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소. 10년 동안. 주막집 과부로 숨어서 복수를 준비하는 당신을. 그걸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으셨소? 도울 수 없었소. 당신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어. 그래야 정당한 거니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무영이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서찰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이게 뭐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거요. 아버지가요? 처형되기 전날 밤 몰래 빼돌렸소.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소.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서찰을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익숙한 필체. 유나야, 이 글을 읽는다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억울하다. 분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네가 살아남았다면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너를 삼킬 것이다. 증오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아비는 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것만이 아비의 소원이다. 사랑한다, 유나야. 네 아비 서정환. 유나가 무너졌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찰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울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박무영이 말했어요. 당신은 복수한 게 아니오. 네? 당신은 진실을 밝힌 거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요. 그건 복수가 아니오. 유나가 올려다봤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요. 진짜로는. 유나가 다시 서찰을 봤어요. 아버지의 글씨, 아버지의 마음,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딸이 복수에 사로잡혀 살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그건 다른 거였어요. 고마워요. 유나가 일어섰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달 뒤, 서서문 밖 주막. 문이 닫혀 있었어요.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주막을 둘러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술주정뱅이 과부로, 한심한 년으로.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갑니다. 유나가 돌아섰어요.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어디로 가시렵니까? 북촌으로. 아버지 집이 있는 곳, 다시 세워진 서대감邸.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유나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였어요. 주막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유나가 창문 너머로 주막을 바라봤어요. 안녕. 월이 10년간 고마웠어. 가마가 모퉁이를 돌았어요. 주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유나가 웃었어요. 1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끝.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훗날 서윤아는 조선 최초의 여성 의녀가 됩니다.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보필했어요. 아픈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쩌다 의녀가 되셨소?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소. 이제 남은 인생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고 싶소. 그녀는
90세까지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존경받았어요.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갑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막집 진짜 이야기입니다.